애착 수업 5장 안전기지의 모든 것.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 안전기지가 되기 어려운 또 다른 유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제쳐두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부류다. 이런 유형은 자기애가 매우 강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안전기지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좋은 사람,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상대방에게 보조를 맞추지 않으며 상대방의 고유한 특성을 배려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이 부모나 배우자라면 아이나 배우자는 지원을 받기는커녕 변덕스러운 폭군을 받들어야 하는 하인 신세가 된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듯 해도 사실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으면 참지 않고 부딪혀서 상대방이 포기하게 만들거나 인연을 끊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려면 자신의 미숙함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 정도의 결의가 없으면 섣불리 안전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회복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지만 점차 자기 문제에 눈길을 돌려 자신과 배우자, 자신과 부모, 자신과 아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본다. 이런 노력 덕분에 가족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자기애와 같은 인격 문제를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만 다루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가 자리 잡게 된 원인까지 파헤쳐야 미성숙한 자기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인격 문제를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덕분에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던 강한 자기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까지 완화되어 인간관계도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 8번째, CEO 엄마가 딸을 부하 직원처럼 대했던 이유. 대학생 딸이 정서불안으로 자해를 하고 나이가 2배나 많은 남성과 호텔을 드나든다며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왔다. 어머니는 딸을 낳은 뒤 전업주부로 살고 싶지 않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경영자로서 능력을 발휘해 자신이 직접 설립한 회사를 연 매출 10억엔을 웃도는 규모로 키워냈다. 남편과는 회사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으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다. 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딸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딸에 관한 모든 일은 어머니 혼자 결정했고 딸도 순순히 따랐다. 어머니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결단력이 뛰어나서 딸의 문제는 자신이 대신 결정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믿고 있었다. 딸과 대화할 때는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딸이 뭔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불만과 분노를 토로했다. 딸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전혀 반발하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순순히 따르기만 했다. 어머니는 늘 마지막에 네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도 충분하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 회사만 물려받으면 돼. 라는 말도 덧붙였다. 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고 장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와 외박을 하는 등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게 허무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해왔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큰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처음에는 상담에도 거부감을 느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무릅쓰고 찾아왔다고 했다. 말하는 태도에서 어딘가 오만하고 상대방을 낮춰보는 기색이 느껴졌다. 이 어머니의 딸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을 정도였다. 역시나 딸을 만나보니 자신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마음 편히 속내를 털어놓은 기억이 없으며 어머니는 따뜻한 손길보다는 돈과 선물로만 애정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딸에게 생긴 문제의 상당 부분은 불안정한 애착 때문이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한몫했겠지만 어머니와의 애착이 워낙 불안정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응석을 부릴 대상이 필요했다. 현재 상태를 바꾸려면 어머니가 딸의 안전기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기분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기분을 이해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결국 행동뿐인데 그런 걸로 뭐가 바뀌나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애정에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듯 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탓일까? 아니면 원래 공감이나 배려심 자체가 부족한 걸까?
상처받은 애착은 되물림 된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의 성장 과정을 들었다. 딸의 외할머니는 공주처럼 자란 데다 아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부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애정이 부족한 환경에서 사전 감정을 차단당하며 자란 회피형으로 자신이 그렇게 자라왔듯이 딸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사업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 상담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의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다. 이런 심리는 특히 자존감과 자기애가 강한 회피형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응 방식을 바꾸어 딸의 상태가 확연히 호전되자 자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온 것 같다며 더 열심히 상담을 받게 되었다. 더 이상 딸을 윽박지르지 않고 딸의 생각을 존중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바뀌어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차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상적인 대화는 부담 없이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딸은 어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어 감동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도 딸과 식사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나 혼자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너와 대화를 나눈 적은 없구나 라며 자신이 독단적이었음을 인정했다. 비로소 딸은 어머니에게 마음 놓고 속내를 털어놓고 때로는 응석도 부리게 되었다.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머니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라며 용기를 주고 응원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박이 강하면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 안전기지가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좀 더 복잡한 요인 중에 콤플렉스나 집착 때문에 진심 어린 공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벌 콤플렉스인데 학벌 말고도 도중에 포기한 운동이나 음악에 대한 미련, 직업관 등이 투영되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조종할 수 있다. 이러면 가정은 안전기지가 아니라 합숙소가 되어버려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집이 합숙소 같다면 한동안 아이를 길들일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아이가 반항하고 결국 좌절한다. 이뿐 아니라 원래 아이가 원하는 데 썼어야 할 시간과 에너지까지 무의미하게 낭비된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원하는 바를 마치 아이가 바라는 것인 양 유도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아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인생을 개척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결국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친 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욕조차 없다면 오랜 세월 무기력한 상태로 될 대로 되려는 식의 엉망진창인 생활을 하게 된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이 되살아나 안전기지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헤어진 전 배우자에 대한 증오심을 내뱉으면 아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조부모나 헤어진 부모에 대한 애착이 상처를 받으면 그들은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부정하는 부모도 믿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부모 자신도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상처받은 애착은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가져온다는 점을 주의하자. 소통이 잘 된다면 좋은 안전기지다. 안전기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를 들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안전기지가 되어 애착을 안정시켜주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응답성이다. 응답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응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웃으면 함께 웃어주고 울면서 도움을 청하면 안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기저귀에 젖어서 우는데 젖을 먹이려 하면 아이는 당연히 싫어한다. 그런데 해야 한다는 사고는 응답성을 무시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주면 상대방이 기뻐할지 싫어할지는 안중에 없고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준다. 몇 시가 되면 우유를 얼마나 먹여야 한다. 몇 살이 되면 이런 공부를 시켜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안달복달하면서 아이의 바람은 무시하고 해야 한다고 믿는 것들을 시키는 데만 열중한다. 이런 행동은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소개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억지로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 억지로 하는 공부는 즐거울 리 없다.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도 결국 방해만 될 뿐이다. 정말 실력 있는 교사는 무리해서 가르치지 않고 학생이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을 서서히 보여주는 식으로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해 이거 재미있네? 이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스스로 관심을 기울일 때까지 기다린 다음 가르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익히려 한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한다. 안전기지 역할을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 자신이 문제를 안고 있거나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안전기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아이는 좌절한다. 아이를 회복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활기를 되찾은 다음 적절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간혹 상담사가 어머니를 앉혀놓고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훈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머니는 기운이 빠져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만사가 귀찮아져서 종일 누워 지내는 등 아이에게 더 집중하지 못한다. 건성으로 아이를 대하거나 의미 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응답성은 더욱 약화되고 안전기지와는 점점 멀어진다. 악순환이 반복되면 대부분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배우자가 전혀 협조하지 않아 의지할 안전기지가 없는 어머니는 일과 육아 양쪽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자신도 아이도 돌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안전기지가 없으니 상대에게도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없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애착은 상호작용이다. 애착을 활성화하고 안도감을 높이려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힐난하기보다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